장구경은 의료업계에서 주목받는 유망주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장구경의 원래 이름은 장발종이었습니다. 훗날 얻게 되는 인기와 달리 이때의 장구경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는데요. 장구경의 아버지는 홍콩의 유명한 재단사였으며 히치콕, 말론 브란도와 같은 당시 할리우드 스타들이 가게를 찾을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름난 바람둥이였죠. 그는 2명의 첩을 두었고 홍콩의 호텔에 자주 묵으며 명문가의 귀부인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장구경의 부모님은 자주 싸웠고 장구경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장구경은 큰 누나와는 18살 차이, 막내 형과는 8살 차이가 나 공통 관심사를 찾기가 어려워 가족 안에서 정서적인 공허함을 느끼며 자랐죠. 한편 장구경의 아버지는 장구경이 가업을 잇기를 바라는 마음에 장구경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구경은 홍콩에서의 삶이 외로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결정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장구경의 기대와 달리 집을 나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유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영국에서 생활비가 부족했던 장구경은 음식을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룸메이트가 남긴 음식을 먹기도 했죠. 타지에서의 생활은 어려웠지만 장구경은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유학 생활 5년 동안 매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료업계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장구경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장구경이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 유학 생활을 등지고 홍콩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게 된 장구경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막연하게 꿈꿔왔던 가수의 길을 가보기로 결심하죠.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홍콩으로 돌아온 지 1년 후인 1977년 장구경은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는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고 2등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신문에서는 그를 가장 유망한 신인이라고 극찬했고 그는 방송사와 계약을 맺으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렇게 장구경은 바로 스타덤에 오를 줄 알았으나 그를 향한 관심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장구경은 가수가 되자마자 혹독한 현실을 경험했죠.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유행에 맞지 않다는 평을 받았으며 한 공연에서는 장구경이 관객석을 향해 모자를 던졌는데 그 모자가 다시 그에게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무명 생활은 7년간 이어졌죠. 그럼에도 장구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구경은 좌절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마침내 1984년에 노래 모니카가 히트치면서 장구경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혹평을 받았던 장구경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이 이제는 장구경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죠. 가수로 유명해진 장구경은 배우의 길에도 도전했습니다. 배우가 되어 찍은 영화 영웅본색에서 막 아기를 출산한 아내와 공중전화 부스에서 통화하며 죽어가는 장구경의 애절함에 팬들은 마음을 뺏겼고 영화 처녀유언에서의 순박한 모습은 귀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심까지 훔쳤죠. 그렇게 영화 2개가 히트를 치며 장구경은 홍콩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편 장구경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라이벌이 있었으니 이름은 알란탐. 알란탐은 홍콩에서 장구경, 매연방과 함께 무적 3인방이라고 불리는 슈퍼스타였습니다. 1990년 기준 홍콩의 인구가 약 600만 명이었는데 알란탐의 음반 누적 판매량은 1000만 장에 이를 정도로 그는 엄청난 인기를 받았죠. 장구경과 알란탐은 주요 시상식들에서 상을 나눠 가지며 경쟁 구도가 생기게 됐는데 이는 팬들 간의 경쟁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부 극성 팬들은 상대 가수가 참여하는 시상식에서 대놓고 상대 쪽을 비난하기도 했고 장구경에게 향과 노잣돈을 보내기도 했죠. 당시 홍콩의 언론은 황색 언론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들도 장구경과 알란탐의 경쟁 구도를 보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둘 중 누군가가 상을 받으면 심사위원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식의 쓰레기 보도들을 냈죠. 언론이 부추기는 이 둘의 라이벌 구도로 양측 팬들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끝내 주먹 다툼이 생겨 사망사건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알란탐은 앞으로의 수상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장구경은 은퇴를 선언하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장구경의 캐나다 집을 관광하는 투어 상품이 생기고 캐나다까지 찾아오는 극성 팬들 때문이었죠. 장구경은 이런 상황에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장구경의 매니저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장구경은 연예계에 염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니저는 장구경이 연예계 생활에 익숙하여 상대적으로 지루한 캐나다 생활을 점점 견디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영화 스케줄을 잡은 것이죠. 장구경은 그렇게 연예계에 복귀하게 됐고 그때 찍은 영화 아비정전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귀 3년 후 찍은 영화 패왕별이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까지 수상했죠.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장국영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1997년 장국영은 칸 영화제에 진출한 영화 해피투게더에서 동성애자 연기를 했습니다. 앞서 패왕별이 때부터 장국영의 중성적인 연기 때문에 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해피투게더로 그 추측들은 극에 달하게 됐죠.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장국영의 성적 지향은 황색 언론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장국영에게는 당학덕이라는 절친이 있었는데 당학덕은 장국영이 데뷔하기 전부터 장국영을 물심양면 돕고 장국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의 몇 달치 월급을 전부 장국영에게 주는 등 장국영과 가깝게 지낸 사람입니다. 장국영은 공식 석상에서 당학덕에 대해 평생 고마운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죠. 둘의 기류가 친구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파파라치들은 장국영과 당학덕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장국영의 집에 몰래 CCTV까지 설치하며 장국영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시달린 장국영이 결국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국영은 오랫동안 영화 감독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국영은 석설이라는 중국 출신 사업가를 알게 됐고 석설은 장국영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장국영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석설은 2년 동안 장국영에게 큰 돈을 투자했음에도 별 독촉 없이 장국영을 기다려줬습니다. 장국영은 언론에 시달리다가 본인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무한한 신뢰가 생기게 됐죠. 석설에 대한 장국영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냐면 장국영이 다른 제작사로부터 영화 제작 제의를 받기도 했지만 석설만을 믿고 그 제의를 모두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감독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죠. 제작 준비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촬영만 남았던 어느 날 장국영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장국영이 그렇게나 믿고 따랐던 석설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 대규모 투자자인 석설이 구속되는 바람에 영화 제작은 무산되었고 장국영은 석설을 믿었던 만큼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국영은 아이들과 환자 그리고 재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거액을 기부할 만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투자받았던 300억 원이 알고 보니 사기로 얻은 돈이었으며 누군가가 피눈물 흘린 돈이라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3년 4월 1일 거짓말로 가득한 날에 거짓말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은 바로 장국영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쳤기에 사람들은 이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 소식이 진실로 밝혀졌고 그를 사랑했던 아시아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를 사랑했던 팬 6명은 그를 따라 투신하기도 했죠. 진위 여부에 대해 아직 논란이긴 하지만 잘 알려져 있는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나쁜 일은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我聽人講呢個世界有種雀仔冇腳，佢只可以一直咁飛啊飛，飛到攰嗰陣就喺啲風入邊瞓覺。呢種雀仔一世只可以落地一次，嗰次就係佢死嘅時候。